미니 모의고사 5에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열점에 의해 생성된 화산섬과 해산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열점으로부터 화산섬이 만들어져서 판의 이동에 따라서 현재 동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억을 볼게요. A는 주로 화강암으로 구성된다. 열점에서는 현무암이 나와야 되는 거죠. 해양판은 동쪽으로 이동하였다. 맞습니다. 열점은 고정되어 있고 그걸로 생성된 화산섬들은 판의 이동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지금 화산섬들의 모습을 보니까 동쪽으로 갈수록 위쪽 부분이 잘려 나갔습니다. 풍화 침식에 의해서 잘려 나간 거죠. 어쨌든 간 이 판의 이동은 동쪽이다.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디귿을 볼게요. 화산섬과 해산의 연령은 A, B, C 순이다. 틀렸죠. 열점으로부터 멀리 있을수록 화산섬의 나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 B, C 이렇게 반대로 써주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2번이다. 그림은 해령과 그 주변 해양지각의 연령과 고지자기 줄무늬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정자극기와 역자극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우리가 정자극기가 현재와 같은 그러한 지구자기장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현재는 해령의 중심을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축을 보니까 A 같은 색깔이 칠해져 있고 A가 정자극기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B는 역자극기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정자극기에 해당하는 것은 A다. 맞는 말이고요. X지점의 지각은 200만 년보다 오래되었다. X 같은 경우는 축으로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가면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지금 여기는 100만 년과 200만 년 사이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200만 년보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지자기 역전은 일정한 주기로 일어났다. 틀린 말이죠. 이것은 줄무늬 간격이 일정하냐라는 것과 똑같은 보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일정하지 않죠. 다시 말해서 불규칙하게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입니다. 그림 가는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도를 나는 화성암 A와 C에 포함된 방사성 동위원소 X의 분계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일단 반감기부터 확인을 해주시면은 1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보았고 지질 단면도가 나왔으니까 우리 순서 바로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바닥에 있는 B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A가 관입,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부정합이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단층, 그리고 C가 이렇게 관입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E가 퇴적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면은 B 다음에 A가 관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부정합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단층 FF-가 있고요. 그 다음에 C가 관입을 하였고 그 위에 보니까 다시 한번 부정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E가 쌓였죠. 이 정도 체크하고 보기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밑에 화성암 A와 C에 포함된 방사성 동위원소 X의 양이 각각 처음 양의 25%와 50%라고 나와 있습니다. 25%라고 하는 것은 반감기 2회 거친 거고 50%라고 하는 것은 1회 거친 거죠. 그러면 지금 A 같은 경우는 1억에다가 두 번 곱해줘야 되니까 2억이다라는 것이고 C 같은 경우는 50%니까 1회, 다시 말해서 1억이다라는 거죠.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암 A는 단층 FF-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맞는 말이고요. 화성암 C는 1억 년 전에 생성되었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지층 D에서는 필석 화석이 발견될 수 있다. 우리 필석은 어느 시대죠? 그렇죠. 고생대죠. 고생대라는 것은 46, 54, 256 여기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5억 4천만 년부터 2억 5천만 년 그 사이에 해당하는 건데 지금 D 같은 경우는 2억보다 젊은 나이에 속한 지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생대 화석 필석 발견될 수 없겠죠.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참고로 지금 F랑 F- 이런 식으로 단층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무슨 단층인지 확인하는 법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사람 이렇게 그리고 머리가 있는 쪽이 상반입니다. 상반이 지금 하반에 대해서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역단층이죠. 그래서 단층까지 한번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각각 태평양과 대서양의 위도에 따른 염분 분포와 심층 순환을 화살표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대서양 적도 부근에서 심층수는 표층수보다 염분이 높다. 대서양 적도 부근에서 심층수 같은 경우는 염분이 35 정도입니다. 그런데 표층 같은 경우는 36 정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염분이 높은 게 아니라 낮습니다.
태평양과 대서양 모두 위도 남반구 60도 부근에서 중충수가 형성이 된다. 남반구 60도니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남반구 60도 보시면은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어떤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근에서 그렇죠. 남극 중충수가 형성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니은은 맞는 말이고요. 심층수는 극지방 표층 해수의 용존산소를 심해층에 공급한다. 맞는 말이죠.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그린 가나다는 뇌우의 일생에서 주요 단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뇌우라는 것은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저군 단계, 두 번째는 성숙 단계, 그 다음에 소멸 단계인데요. 다 같은 경우가 저군 단계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승 기류와 하강 기류가 공존하고 있는 나 같은 경우가 성숙 단계, 그리고 가는 하강 기류가 우세하고 있는 소멸 단계입니다.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가나다 순서로 발달하여 소멸한다. 틀렸죠? 다나 순으로 발달하여 소멸합니다. 나는 성숙 단계로 천둥, 번개, 소나기 등이 나타난다. 맞는 말이죠. 우리 뇌우에서 가장 핫한 단계가 바로 성숙 단계입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성숙 단계에서 볼 수 있는 어떠한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우박도 성숙 단계에서 이야기했었죠. 뇌우는 지상 일기도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뇌우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일기도에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특징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기억해 주시고요. 답은 2번입니다. 그림은 2015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관측한 해수면의 수온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평상시와 비교했을 때 관측기간 A 해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엘니뇨 라니냐 문제죠. 지금 그림을 보니까 A 해역이 여기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로축에서 E랑 W를 보고 여기가 동쪽, 여기가 서쪽이라고 하면은 틀립니다. 우리가 엘니뇨 라니냐에서 지도가 나올 때 E랑 W는 경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동서 그대로 써주시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 A 해역은 지금 동태평양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주어진 자료에서 지금 A 해역 같은 경우는 수온 편차가 플러스 값을 갖는다라는 것인데 관측한 수온이 평년보다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상황은 엘니뇨라고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니뇨 시기 특징 뭐였죠? 그렇죠. 무역풍이 약화되고 용승 약화. 그러면 동태평양 해수의 수온은 상승하겠죠. 그러면 이 시기는 엘니뇨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보기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용승이 약해진다. 맞는 말이고요.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가 두꺼워진다. 맞는 말입니다. 해수면의 높이 편차가 커진다. 무역풍이 약화되다 보니까 평상시보다 해수면의 높이가 그렇죠. 커지겠죠. 평상시에 무역풍으로 인해서 동쪽에 있는 해수가 서쪽으로 가다 보니까 서쪽의 해수면이 높을 겁니다. 하지만 무역풍이 약화되면은 이러한 차이가 점점 줄어들 거기 때문에 관측 시기의 해수면 높이는 더 높을 것이고 평년의 높이는 낮기 때문에 이 값은 커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디귿도 맞는 보기입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다. 그림 가와나는 1950년부터 2000년까지 3월과 9월의 북극해 얼음 면적의 변화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는 3월의 북극해 얼음 면적이다. 우리가 3월과 9월 차이점이 무엇이냐면은 상대적으로 3월이 더 춥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추운 계절에 얼음의 면적 더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가가 9월일 것이고 나는 3월일 것입니다. 그러면 기억보기 틀렸고요. 북극해에서 지표면의 반사율은 가가 나보다 크다. 빙하 양이 많을수록 지표면의 반사율 커집니다. 그러면은 우리 가가 나보다 작은 것이죠. 이 기간 동안 북극해 얼음 면적은 3월과 9월 모두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렇죠. 9월이든 3월이든 과거에서 현재로 올수록 대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경향이 보이죠. 그래서 디귿은 맞고요. 답은 2번입니다. 그림 가는 주계열성인 케플러 62 외계행성계의 생명가능지대를 나는 주계열성인 케플러 186 외계행성계의 생명가능지대를 나타낸 것이다. 자료를 보니까 지금 왼쪽에 중심별이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는 생명가능지대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1AU보다 더 가깝게 생명가능지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두 별 모두 태양보다 광도가 작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정도로 자료 보고요.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행성 A에서는 물이 있다면 고체 상태로 존재할 것이다. A는 생명가능지대보다 더 중심별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체라기보다는 기체 상태로 존재할 확률이 있고요. 중심별의 수명은 가가 나보다 길다. 두 별 모두 주계열성이고요.
우리가 주계열성에서 광도가 클수록 생명가능지대는 중심별로부터 멀어지죠. 다시 말해서 광도는 별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도랑 수명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가가 나보다 짧다라고 이야기해야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가와 나의 중심별은 모두 태양보다 광도가 작다. 이것은 맞는 보기입니다. 1AU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 생명가능지대가 위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그림은 질량에 따른 별의 진화 과정을 간략하게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별의 질량은 가가 나보다 크다. 가 같은 경우는 지금 블랙홀 쪽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나는 백색외성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별의 질량 가가 나보다 크겠죠? A 과정에 머무는 시간은 가가 나보다 길다. 우리가 주계열성에서 머무르는 시간은 질량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주계열성에서 질량이 클수록 머무는 시간은 짧다라고 표현하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진화하는 속도가 빠르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간 지금 질량이 위쪽 애들이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가가 나보다 짧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을 볼게요. 가보다 나에서 별의 중심부에 철이 생산되기 쉽다. 틀렸습니다. 질량이 더 큰 가의 중심부에서 철이 생산되기 쉽겠죠. 따라서 답은 1번이다. 그림 가는 W맵이 관측한 우주배경 복사의 온도 분포를 나는 우주배경 복사 관측값과 2.7K 흑체 복사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는 우주 초기 밀도가 불균일했다는 증거이다. 가를 보시면은 지금 온도 편차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온도 편차가 10만 분의 1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러한 차이 때문에 우리가 불균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러한 불균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이나 은하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주 초기의 밀도가 불균일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기억 보기는 맞는 말입니다. 우주의 초기 온도는 우주 배경 복사와 같이 약 2.7K였다. 틀렸죠. 우주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온도가 내려갑니다. 우주 배경 복사만 생각을 해도 38만 년 3000K 온도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2.7K까지 떨어졌죠. 따라서 우주의 초기 온도는 2.7K가 될 수 없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전파 관측보다 X선 관측이 유리하다. 틀렸죠. 지금 우주 배경 복사 플랑크 곡선을 보면은 파장이 2mm 정도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길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는 전파 영역에서 관측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요. 답은 1번입니다. 미니 모의고사 5회 같이 풀어보았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